우리는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강은주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은주입니다. 75회를 살았지요.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참 긴 세월인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한순간처럼 지나간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다들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단단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사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로는 오롯이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꽤 당차고 야심 있는 여자였습니다. 20대 초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24살의 한 남자를 만났지요. 그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좋아했고 나이도 적당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결혼 상대였기에 우리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군요. 저는 사랑과 결혼이 같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저와는 가치관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커리어를 쌓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는 그저 조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지요. 그는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길 바랐고 저는 일에 대한 열망이 커서 밖으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싸움을 했고 아이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실패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라고. 저는 그때부터 다시 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일을 했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했고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지요. 40대 중반이 되자 저는 이미 꽤나 유명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회사를 운영했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요. 젊었을 때는 일이 너무 바빠서 외롭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자기 가정을 꾸려 떠나갔고 친구들도 저마다 손주를 보며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들도 다들 제 삶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제 의견이 중요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넓고 조용했으며 밤마다 불을 켜놓아도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하루를 보내며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도연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부동산 개발 관련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현재 몇몇 부동산을 투자해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현장을 직접 보겠다고 나선 길이었지요. 고급 주택단지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었는데
저는 이곳이 얼마나 가치 있는 투자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담당자로부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 대표님,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개발되던 땅 바로 옆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거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김도연 씨라고 합니다. 바로 저기 있습니다.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중후하면서도 멋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지요.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제법 날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가 생각보다 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어도 50대 초반쯤으로 보였지만 제 예상보다 더 중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대표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흙냄새가 나는 깊은 산속 계곡 같은 그런 느낌의 목소리였죠. 저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김도연 씨라고 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이 개발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20년 가까이 이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규모 개발이 들어서면 주변의 정치가 사라지고 지금껏 이곳에서 삶을 꾸려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겁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변화를 의미합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표님께서는 삶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의 시선이 제 눈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업과 이익을 위한 토론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저에게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김도연 씨는 어떤 것을 지키고 싶은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도연 씨, 제가 직접 당신의 카페를 방문해서 이곳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지요. 그의 눈이 살짝 빛났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좋습니다, 대표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 우리는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를 처음 본 순간 그와 나눈 대화 속에서 저는 묘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인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카페를 방문한 날, 저는 단순히 사업적인 이유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페는 오래된 나무로 꾸며진 따뜻한 공간이었고, 창밖으로는 한적한 골목과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공간 전체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바리스타 앞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소매를 접어 올린 채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곳이 그렇게 특별한 곳이라고 했지요? 직접 보시니 어떻습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물 하나를 없애고 개발한다고 해서 이 공간의 본질이 사라질까? 하지만 그가 이곳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해될 것 같았습니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아니면 김도연 씨가 추천하는 걸로 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치는 커피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고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에 놀랐습니다. 직접 로스팅한 커피입니다. 제법인데요.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은 참 단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지만 단단함 속에 외로움이 숨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강한 척하며 살아왔고 혼자였고 외로움은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는 커피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같은 분들은 오랫동안 외로움을 견뎌내는 법을 배우셨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도현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혈기로 무작정 밀어붙이는 남자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다가오는 남자였습니다. 은주 씨, 그가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부릅니까? 이제는 대표님이 아니라 그냥 당신을 부르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고 저도 모르게 그의 온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침없이 미칠 듯한 속도로. 김도연은 제게 결코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저는 이미 그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그는 저를 다시 사랑이란 감정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의 카페는 문을 닫은 후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실내는 따뜻한 커피 향과 은은한 음악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따라 커피가 더 쓰네요. 작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김도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제 앞에 앉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은주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도망치려 하십니까?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이네요. 그는 제 앞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밀어내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자꾸 나이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받아들이기 두려운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는 솔직해도 됩니다.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단단히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두려운 건 나이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는 제 손가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멈출 수 없을까봐 두려운 거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저를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김도연 씨, 나는. 그가 손을 들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닿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그를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과 그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손길이 제 허리를 감싸며 저를 그에게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귓가에 스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그가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의 품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했고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소용돌이처럼 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김도연이었고 밤이 되면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다시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강은주 씨, 아니, 이제 은주라고 불러도 되겠죠? 김도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도연 씨, 제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나이가 많긴요, 이렇게 아기 같은데, 은주야. 그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저를 향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우연히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를 도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도연 씨, 그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애는 생각보다 더 풋풋하고 설레는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고 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으며 웃었고 카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연애 해본 적 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이에요.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은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지만 행복한 순간들 속에서도 저는 점점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도 주위의 관심을 받을 일이었지만 75세인 제가 65세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분명 남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저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렇게 젊은 남자에게 빠졌을까. 결국 저 남자도 강은주의 돈이 탐났겠지.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문득 도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면서도 저 스스로 이 사랑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랑에 기대고 싶어 하는 걸까? 그의 손길을 받을 때마다 행복한 만큼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매일 저를 찾았고 아무리 바빠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은주 씨,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조용히 묻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는 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은주 씨, 제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에요. 나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요. 그의 눈빛이 너무도 진실했습니다. 이 사랑이 흔들리는 건 우리 사이가 아니라 은주 씨가 스스로를 의심해서 그래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쥔 채 담담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세상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은주 씨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만이 두려울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랑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도연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아니,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망설여도 이 사람을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도현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가 깊어지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 나이에 10살이나 어린 남자랄 연애가 웬 말이야? 오랜 친구인 해숙이 제 손을 붙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야,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 돼? 요즘 혼자 있는 게 힘드니까 기댈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해숙아,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럼 멈춰. 해숙은 단호했습니다. 해숙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난 이제야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힘들게 쌓아온 걸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남자는 떠나게 되어 있어. 그녀의 말이 아프게 박혔습니다. 저 역시 그 점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수가 나를 믿어줘.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 역시 가족들에게 저희 관계를 알리고 난 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돼요.
도연 씨의 아들이 그를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내뱉었다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단 한 번도 연애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면 이건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도연 씨가 한 번도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깊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왜 혼자였을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주 씨, 내가 왜 지금까지 혼자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도연 씨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제든 이야기해줘요.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는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 씨,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녀와 우리 아이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이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걸. 그저 세월이 흘러 연애할 기회를 놓쳤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거잖아요. 스스로를 벌주면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요. 당신도 나도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도연 씨는 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돼.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깊어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한 우리는 그날 밤 끝없이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선택해도 괜찮을까?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세상의 편견, 사람들의 시선, 심지어 제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했던 두려움까지. 하지만 도연 씨를 만나고 난 후 제 삶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만나야겠어요. 그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오늘의 도연 씨는 한층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주 씨, 이제는 제 대답을 들을 차례예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을 만난 게 억울할 만큼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도연 씨.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래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랑이 마지막이라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우리 두 사람. 우리의 사랑이 마지막이라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